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 있으니까 한쪽이 아프다 보면은 반대편을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그냥 참거나 약간 무관심하게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러면서 이제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다른 관절, 뭐 무릎이라든지 척추는 우리가 서거나 걸을 때 체중이 가해지면 굉장히 아파하시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고 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상적인 생활에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방치하고 좀 키워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깨가 이제 한번 아프게 되면은 어깨에는 이제 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 염증 때문에 어깨는 딱 아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진 어깨는 다시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다시 또 어깨를 못 쓰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어깨를 안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또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은 다시 또 어깨가 아프고, 아프면 또 안 쓰고, 그러면 또 굽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돌면서 한번 어깨가 아프게 됐을 때 초반에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게 되면서 어깨가 계속 아프고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뭐 좀 아프다, 물론 뭐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서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픈 게 뭐 2주 이상 아니면 한 달 이상 가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아팠는데 자연히 좋아졌다가 이번에도 똑같이 좀 나아질 걸로 기대하고 치료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잘 안 낫고 더 아프거나, 아니면 옛날보다 아픈 강도가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어깨 안에 뭔가 문제가 좀 더 심해졌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듣는 말이 오십견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듣죠? 오십견은 정확하게는 이제 진단명은 아니고요. 어깨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첫 번째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두 번째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정상적인 쪽에 비해서 안 움직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밤에 그쪽으로 돌아 누울 때도 아프다. 이렇게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오십견 증상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오십견 증상이 오는 이유는 어깨 안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깨 안에는 이렇게 오십견 증상을 유발하는 크게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관절막이 있습니다. 어깨 뼈 바로 바깥에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어깨가 얼어붙었다, 그래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그 바로 바깥에 회전근개라고 그래서 어깨를 이제 원활하게 움직여주고 어깨를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속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에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손상 때문에 생긴 2차성 경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큰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에 이제 협착 같은 게 있는데, 초기에는 증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건 없는데, 그로 인한 안 좋은 신호들이 어깨 주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깨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근육이 굳어지게 되고, 그래서 근막통이 오면서 어깨가 굳어지듯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 아픈 이유는 이 세 가지,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오십견, 그리고 근막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의 속근육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회전근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일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그 부위에 피로감이 누적이 되거나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안에 하필이면 또 석회 같은 게 낀다든지 뼈가 자라나서 힘줄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은 회전근개 손상이 생기고 힘줄이 약해지게 되죠. 약해진 힘줄에는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고, 그 염증 때문에 어깨가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이제 유착, 굳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안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 과거에는 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랑 동결견만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프면 그냥 다 뭉뚱그려서 오십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절막이 쪼그라들면서 어깨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누가 마치 내 어깨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잡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죠. 그러면서 어깨가 굳어지게 되고 다시 경직이 오고 유착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있고,
목은 아프지는 않은데 목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뭐 자세가 좀 안 좋거나 물론 이제 나중에 되면 목도 아파질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자극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근육에 비정상적인 수축을 하라는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어깨가 이제 긴장이 되죠. 만성 신경 자극이 생기고 근육 긴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안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게 되고 밤에도 아프고 하는 이런 통증이 생기는 큰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이제 아프게 되면은 증상을 잘 따져보고 내가 이 어깨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문제는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보이면은 어깨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깨 관절이 아플 때는 주로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쇄골뼈가 연결되는 요 바깥쪽 외측 부분을 주로 많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냥 약간 앞쪽, 요쪽으로 주로 아파하시고 주로 이제 회전근개랑 관련돼서 생기는 통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건 잘하세요. 네. 위로 할 때는 별로 안 아픈데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올릴 때 이제 힘줄에 그 힘이 가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아파요. 네. 이제 어깨 힘줄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좀 이제 굳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게 될 때 어깨 안에서 뼈랑 힘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런 자세 아니면 뭐 뒷좌석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팔을 뻗는다든지 뒤로 팔이 옆으로 뒤로 들어가는 자세에서 이제 통증이 특히 심해지게 되고요. 이제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아프기만 하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경직이 생기면서 이제 굳어지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돌아가는 것도 잘 안 되고.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지장이 많은데 특히 이제 옷 입고 벗을 때 이제 만약에 왼쪽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옷 입을 때 처음에 왼쪽을 먼저 입으세요. 왜냐면 팔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입고 벗을 때는 이쪽 먼저 벗고 이제 이쪽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벗는다든지 점점 이제 심해지면 이제 밤에 잘 때 힘들군요. 잘 때 이제 똑바로 누워서밖에 못 잡니다. 왜냐면 이제 옆으로 누우면은 거기가 눌리면서 아프고 반대편으로 누워도 팔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파요. 그래서 베개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대야지만 이제 잘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어깨 질환의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게 어깨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찾아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 먹고 뭐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충격파 치료, 뭐 도수 치료 이런 거 하면은 자극으로 인했던 증상은 대부분 좋아지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안 낫거나 아니면은 예전과 달리 뭔가 통증의 강도가 좀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어깨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예상보다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낫지 않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한 번쯤 어깨 상태를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이제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게 아니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비수술 치료라는 거를 첫 번째 하고요. 갔더니 가자마자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수술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수술로 봉합을 하는 케이스는 한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비수술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약해진 힘줄을 회복시켜주고 쪼그라든 관절량을 넓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하면은 아픈 게 좋아지고 움직임도 좋아지고 밤에 아픈 것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핌스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해진 힘줄을 회복시켜주는 증식 치료랑 굳어진 것을 풀어주는 이제 IMS 치료를 합쳐서 하는 치료 방법이 핌스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계속해서 아픈데 잘 안 낫고 기본적인 치료했는데 안 낫고 이번에는 더 심해졌으면은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검사에서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갑니다. 근데 그 경우는 한 5% 10%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은 수술 안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병원에 갔더니 수술할 케이스는 아닌데 계속해서 치료 받아보세요. 근데 치료도 받았는데 안 낫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때는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좋아지고 대부분의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안 움직이고 밤에도 아픈 경우는 이제 힘줄이 약해지고 굳어져서 그런 경우니까 그것만 딱 찾아서 해결해 주는 비수술 치료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치료 해보고 안 되면은 핌스 치료, 비수술 치료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수술로 넘어간다.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각각 치료의 그 단계가 첫 번째는 이제 통증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자꾸 움직이라고 하면 더 아파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고 쉬어주고 약 먹고 뭐 그 아픈 거를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굳어진 거를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재활 치료 아니면 핌스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하시고 운동 관리 하는 게 어깨 질환을 이제 단계적으로 치료하고 이후에 관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